김경래의 최강 시사.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유명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참여연대를 18년 다니고 예. 또 희망제작소로서 일하다가 정말 우리 국민들 위해서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해야 되고 여전히 심각한 을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출범해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NGO고 그것 때문에 최강시사에서도 지금 2년째 제가 인터뷰도 그럼요. 하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 시민단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자영당 의원님들이 최강시사 우리 인터뷰도 안 드는 거 아닌가. 들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고발을 일삼고 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배우가 있을 거다. 배우 조종설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배우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20년 넘게 아주 공개적으로 활동해왔고 모든 활동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예. 갑자기 군사독재식으로 배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배우는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이 제 배우인데 저랑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시민을 제가 대변한다고 감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조국 후보의 따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네. 당연히 그에 대해 비판받고 수사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그거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사례가 있다면 네. 입시 부정 의혹이 더 짙고 부당한 특혜가 더 심했다면 그것도 공평하게 수사받거나 처벌받아야 된다는 상식적 여론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여론이 제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 상지대 이제 소발언 기래갖고 휴게소에서 네, 잘안 인터뷰를 해가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이렇게 잠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금요일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시민들께 의견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경원 의원님의 따님은 입시 부정 의혹 정도가 아니라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와 성신여대 구성원들의 공익제보를 종합해 보면 그다음 뉴스타파 보도도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입시 부정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뭐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니까요. 예, 그리고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고요. 해달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드님 의혹도 예. 어저께 AFP라든지 외신까지 전부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을 서울대 장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서울대 장비를 지원해서 조사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학생이 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예, 내용. 어려운 내용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무고로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는 무고로 민생경제연구소를 고발을 한 거죠. 예, 아직 안 아니, 했죠. 아니, 할 방침인 그것도 거죠. 웃깁니다. 바로 언론에는 예. 그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하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거를 고발할 것 실명까지 막 거론해서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뭐. 바로 할 것쯤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억울한 척 해놓고 실제 고발을 안 할까 걱정인데 제발 이 방송을 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고발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1시간 정도만 공개 토의 시간을 가지면 공개 토론을 하자. 기자들 앞에서 1시간 정도만 예를 들면 우리 최강시사가 주최해 주셔서 좋고요. 그러면 네. 1시간이면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1시간이면 됩니다. 제발 안 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급이 안 맞고 엔저 네. 감이 안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 비슷한 형식이라도 알겠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기자들 앞에서.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맞습니다. 그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 어떤 일인지 먼저 간략하게 개요부터. 예, 원래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데 예. 사학비리 추방하다가 성신인의 사학비리를 비호한 의혹이 나경원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고발이 됐는데요.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본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예. 그래서 원래 본업은 저는 이겁니다. 예. 다시 한번 국민들의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부담 덜고 예. 제발 산업재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대학생을 막 졸업한 분하고 20대 이모 씨, 정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네요. 서울 반대초라는 지금 청취자께서는 생소한 회사였지만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꽤 큰 유명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안산에는 꽤 큰 회사고요. 예.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그 LED 있잖아요. 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잖아요. 뭐 조명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이런 데 쓰는 거. 예. 그 유명한 회사인데 자, 일 시키는 거 좋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외주업체입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외주업체도 사실 문제는 있지만 시킬 수 있다고 양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LED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엑스레이로 예. 이렇게 투시를 해가지고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해제하면 2배에서 2.5배 정도 빠르게 검사가 되나 봐요. 아, 일이 빨리빨리 예. 진행이 되니까 역시 아.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 엄청 높여갖고 예. 2명이 일해야 되는데 비용 줄이고 유연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산에서 돌아가신 그 청년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방사선에 17일 동안 노출이 된 겁니다. 아,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예. 엑스레이. 근데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픈 것은 회사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언론에 예. 지금 여러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방금 아까 그런 조국 장관 논란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보도도 안 나오는 것도 너무 저는 화가 나는데요. 이모 씨하고 정모 씨 손이 지금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좀만 검색해 보면요. 정말 손에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 예. X선에 노출이 된 예, 혹시 우리 유튜브로 나가면 손이 까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반이 드러나고요. 손에 통증이 지금 계속 느껴진다는데 예. 1차 조사를 해보니까 뭐 수치가 초과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변명인데 예, 회사 측에서는 이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색체도 그렇고. 그게 저처럼 방사능의 문외한도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요. 자,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 일으켜서 피폭됐잖아요. 예. 미국 원자폭탄. 그때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강제징용 가 있다가 너무나 서럽게 수십만이 강제 피폭됐거든요. 예. 그분들이 한국에 왔는데요. 2세, 3세까지 지금도 방사능 피해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건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실제 의사나 전문가들이 NGO들이 살펴보면 이런 병은 10년에서 20년 후에 암이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어진다는 현재 거예요. 몇 명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 피폭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조사가 많이 된 게 아닙니다. 아하. 이분들이 7월 15일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한 10일 정도 일해보니까 아프기 시작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예. 외주업체니까 야 다른 사람들도 다 참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 안전장치 풀고 했어. 예. 아무 문제 없어서 핀잔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8월 5일 날 겨우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원자력 병원에.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사 인원이 150명 정도라고 지금 특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원자력위원회가 처음에 1차 조사했고 지금 재조사에 전면적으로 돌입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150명 정도로 되는 거 보니까 이 피폭된 사람이 아마 수치가 이제 퇴사자까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150명이고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것은 제가 한 2주 후쯤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릴게요. 근데 예. 그래서 어저께 이 건강세상 네트워크라든지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 유명했던 반올림 네. 같은 단체 기자회견 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회사를 거쳐간 150명만 할 게 아니라 네. 이 비슷한 공정을 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반도체 업체를 살펴보면요. 네. 뭐 우리는 뭐 삼성 반도체, 뭐 하이닉스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마다 200개, 300개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비슷한 공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피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0명 가까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됐던.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이 피폭 산재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외주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뭐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뭐 하청업체라고도 예, 볼 수 하청을 준 있는데 겁니다. 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런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것으로는 네. 예를 들면 온청이 있으면 반도체 예. 하청업체가 200개, 300개가 그게 상주를 같이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수공종 손으로 하는 라인이 5개면 1000명이 거기서 이제 200명씩 붙어서 일을 한대요. 예. 근데 한 개 라인은 원청 소속 노동 200명이 하고 나머지는 하청 노동 200명이 붙어서 800명이 일을 한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회 토론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이나 예.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하청 노동자들만 특별히 더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번은 원청도 200명하고 나머지 하청도 800명이 같이 일하니까 네. 하청만 더 위험한 일을 줬다라는 건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건 원청이든 하청이든 만약에 안전장치를 풀고 일하고 했다면 다 위험한 거죠. 근데 저희가 추정컨대 외주업체가 예를 들면 더 이윤을 노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청보다는 먼저 야 우리가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자고 안전장치를 풀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요거는 원청은 좀 아무래도 조금,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필요한데 예를 들면 원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사의 정규직 직원이니까 네. 야, 안전장치 풀고 하는 유혹이 있어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할 수도 있는데 외주는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맡겨놔 버리니까 그래서 이 위험한 업무, 건강관 업무를 외주화 주지 말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예를 들면 김경래 앵커님 저를 직접 고용하는데 제가 막 안전장치 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상사가 시켜 그러면 사장님 딱 보다가 누가 이렇게 시켰어 우리 직원을. 저 피폭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경래 사장님 저를 외주업체 맡겨놨어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무슨 일이 바라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외주하청업체가 훨씬 그러니까 위험해. 내몰리거나 그 영세업체니까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그런 황당한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아까도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방사선 피폭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이 하면 10년 뒤에 백혈병, 20년 뒤에 식도암 이렇게 발병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방사선 피폭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 강제징용에 피폭당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데 네. 2세, 3세까지 병이 전이돼 가지고 네. 몇 년 전에도 그 대응 활동 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2세였습니다. 예. 일본에서 피폭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잠복해 갖고 나중에 병이 드러나고 그게 더 슬픈 것은 자식 세대까지 전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피폭 관련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정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는 게 지금 시민단체들의 그러니까 이 요구이고요. 지금 문제가 된 서울 반도체 말고 예. 이 반도체 공정이 있는 회사들을 다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이 회사만 그랬겠습니까? 서울 예, 반도체라는 매출이 1조가 넘는 큰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반도체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고 일단 원자력위원회는 이번에 손가락이 완전히 까매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또 심지어 약간 네. 이렇게 변형되는 이 2명 외에 150명까지 조사를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진전인데 예.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언론들이 제발 이런 보도들 톨게이트 예. 노동자 보도 이런 반도체에서 산재 당하는 사람들 보도 그다음에 일본 아베 일본 불매운동 보도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보도들 좀 더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호소도 드리고 싶어요. 네. 최강 시사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또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너무나 많은 민생현안, 예. 노동현안 이런 산업적 현안이 있는데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추후에 어떤 조사나 결과 이뤄진 게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자력위원회에서 10월달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 나오자마자 네, 그때 좀- 최강시사 청취자님이라고 공유드리고 예. 대책도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이 됐죠. 33년 만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진범인지는 100%